전북대학교 양호동 교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식용 건축 의료 분야 활용과 상용화 방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 의원님 오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소개하기 전이니까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는 인사 말씀과 기념 촬영,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정책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변경하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춘국 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고 전북 전주시 가비 지역구이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성락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상구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강성 일화대학교 병원 피부과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조재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석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부학장이자 생화학교실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박원 건강제일의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오늘의 정책 세미나를 주최하시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건축산업이 미래 산업의 블루칩으로 뽑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산업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건축에 대한 사용 농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예측하는 것에 따르면 2050년에 지구 인구가 약 97억이 된다고 해요. 우선 지금도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인류의 어떤 기아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 이상구 박사가 정말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 오신 귀뚜라미나 이런 곤충에서 의학 여러 가지 성분이 쌍볼 귀뚜라미가 당뇨병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졌고 또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특별한 효과가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식용곤충의 의료 분야 활용 그리고
식량으로서 어떤 상용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세미나를 갖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그것이 정말 정책에서 실제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발전을 맡아주신 이상구 귀뚜라미 박사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최광석 교수님, 조재화 교수님, 김정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원 병원장님, 조광수 중앙일보 연구위원님, 이병훈 외경 의료전문기자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데요. 아직은 폭염이 있을 폭염 속에서도 함께 이 자리를 내어주신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식용곤충 의료 분야 활용과 상용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가 성공리에 열리기까지 해서 주신 우리 김광수 위원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함께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후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식용곤충 분야의 발전을 부추기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식용곤충 산업은 미래 산업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일치가 않지 식용곤충 산업을 바이오 산업에 포함시켜서 집중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을 맞춰서 식용곤충을 대한식량은 물론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마련과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곤충 산업 시장 자체가 아직 큰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식용곤충에 대해서 거부감부터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여기에 계신 관계자분들과 각계 전문가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식용곤충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식용곤충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 멀리서도 또 참석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정숙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식약처장 최성락입니다. 평소에 식약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책 제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식용곤충의 의료 분야 관련과 상용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것에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님,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이상구 박사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으시는 양호봉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종전에는 우리가 원래 부각했던 곤충이 새로운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 가까워졌고 쓰임새가 넓어지면서 이제 자원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은 육류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2배가 높고 또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 원료로서 쿠키 등 다양한 식품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식용곤충 시장 규모가 2015년에 약 200억 정도가 됐는데 2020년이 되면 380억 정도로 2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식용 귀뚜라미 등 7종의 식용곤충을 식품 원료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암용과 식품 분야 등에 한정된 곤충은 의약품, 화장품 개발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거리에서는 히루빈이라는 항혈전제, 뇌 고치를 이용한 도망 퇴치나 치과용 사용, 당뇨병 등 여러 가지 유기용 소재로 소비를 넓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백만종이 넘을 정도로 다양하고 이용 가치가 높아 건강, 기능성 소재로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서 활용이 무궁무진한 미래 자원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농 기촌 인력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식약처도 건축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한 소재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김강수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것을 여기다 타서 요렇게 타서 뭐예요? 그냥 여기 아니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김치도 되고요. 조미료도 되고요. 예, 나도 덥고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은 어찌 보면은 지난 ISO 국제 표준화 기구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아주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고급스러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접하고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서 이 국익을 대변하고 있으면서 뭔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 심정이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들 벌레라고 얘기했던 이런 곤충, 특히 귀뚜라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고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들 기피하고 있는데 식품으로는 맨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실은 기능성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연구 결과가 바로 당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토론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또는 당뇨 환자를 직접 치료하신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 경우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DND입니다. 이 DND는 이제 그 다이아베티스 앤 다이어터리라고 해서 당뇨병과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2012년에서 14년까지 만 3년간 여기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국제 표준 특허 전문가로 정부에서 확인이 되어서 우리 국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면서 이러한 곤충 정보를 몰래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량 증산 관리 분야를 나가서 일을 하다가 제가 2015년 10월 세계 식량의 날에 UN FAO로부터 선정가 되어서 현재 식용곤충 분야 대한민국 1호 스테이크홀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곤충의 시작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영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스텔라 오이제이 설국열차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죠.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우리 날씨 기후변화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식량 부족이 일어날 것인데 바로 원인은 기후변화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UN FAO에서 발간한 이 리포트로 하고 우리나라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런 유행 기후에 많이 나가서 일을 해줘야 우리나라의 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UN의 리포트였는데요. 이게 가장 주목한 부분이 바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어떠한 육질의 단백질보다도 더 높은 영양성분이었습니다. 단백질 성분은 거의 3배 이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또한 이런 무기질 성분, 이 미네랄 성분이 강해서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당뇨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UNFA에 가면은 UNFA 홈페이지에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이나 이쪽 북미에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백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식량 곡물 작업률이 20%대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면서도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식용곤충분야에 대해서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2015년 10월에 제1호로 이렇게 식용곤충 분야에 UNFA에 유일하게 떠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테이크홀더로 될 때 이 일본하고 이 지금 이 분을 지도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 중국과 일본 사이 한국이 중간에 떠 있습니다. 동해상에 떠 있습니다. 이게 유엔 기구에서는 뭐가 있냐면 어떤 그 나라를 대표로 사는 숫자가 작으면은 이게 그 줌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타국으로 먼저 배송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클릭했을 때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UNFAO 사무부하고 4시간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일본을 배송시켜서 일본을 클릭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이걸 4시간 동안 설정을 해서 결국은 일본의 대표들도 이 대한해협에 지금 둥둥 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정도로 약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유럽인데 여기 지금 현재 날짜로 했을 때 164명이 스테이크홀더로 존재합니다. 여기 스테이크홀더는 각 분야의 대학교, 연구소, 이런 산업체 모든 부분의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그래서 전 세계의 식용곤충에 관련된 모든 중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이해 당사자라고 우리말로 표현이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식용곤충 귀뚜라미를 연구를 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이 당뇨인데요. 먼저 이 주목했던 것이 바로 산화질소였습니다.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 거의 많은 과에서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화질소, 나이트릭 오사이드라고 하는 이 노벨 생리학상을 1997년에 받은 물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귀뚜라미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서 실은 여기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하의 연구가 이 산화질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작한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이 당뇨는 이번에 발표한 그 가운데 가장 큰 수확인데요. 바로 우리 현대의학의 남재라고 꼽히고 있는 위궤양 당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되는데 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재생을 시키는 것이 난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우리가 국제인증기관을 통해서 70%를 단 4주 만에 재생을 시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발모 탈모 쪽으로는 이미 국내의 원천 특허를 식품과 의약품의 원천 특허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허가 일본이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데 일본 특허청으로부터도 지난달에 식품의약품에 우리가 원천 특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특허는 딱 주천과 한 줄짜리 특허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누가 연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를 발모, 탈모, 모낭 개선 쪽 하는데 귀뚜라미 발이나 날개를 단 하나도 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특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갖게 된 특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랄지 기능기초 부분에 많은 지자체나 정치하신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히나 또 이게 술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기는 간암 숙취해소에 관련된 이 특허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또는 고령층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허도 있게 되고 또 우리 주름이나 미백 보습 효과를 갖다가 검증을 했는데 제가 이걸 맨 처음에 대표적인 비교 사례였던 것이 일본의 화장품 에스모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우리 귀뚜라미만 원물만 썼을 때 2배 이상의 모든 부분에서 주름, 미백, 보습 효과에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화장품 조성 특허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좀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인데요. 이 1000만 명의 이 반려동물이 우리 귀뚜라미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연 7조 시장인데 거의 80에서 90%가 다 수입해 오거든요.
우리가 국산화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갑니다. 또 앞으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후속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인데요. 이게 지난달 기준으로 60건입니다. 요거 지금 일본 특허가 되는데요. 원래는 일본에서 이 특허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초기에 거절을 했었는데 그 거절 사유를 제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하고 해서 일본 특허청을 아주 보기 좋게 납득을 시킨, 그렇게 해서 특허 등록이 된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기능성에 관련된 특허가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주목했다고 하는 이 상하질서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상하질서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심혈관계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상하질서량이 대폭 줄어들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상하질서에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심혈관계,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다른 이런 자혈강장이 갈지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에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왜 겁니다.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저는 기계공학의 연료체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초미립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잘게 구워서 나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결국은 이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의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혈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연료체의 한 분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당뇨인데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국제 UN IDF라고 국제 당뇨학회가 있는데 여기 2040년이 되면은 약 6억 4천만 명이 되는 인구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패널 오신 이병문 매일경제 보건의료 전문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그래서 당뇨와 이형당뇨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당뇨가 위험한 것이 바로 합병증이었는데 이번 빅토라미를 통해서 당뇨 연구 성과라면 당뇨는 전 세계인 6억 명 이상이 누구나가 다 당뇨를 걸릴 수가 있지만 앞으로 당뇨 합병증까지 진행이 되어서 또 다른 질병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이 빅토라민 물질로 해서 전부 블로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인슐린과 췌장의 베타세포 사이인데요. 이제 당뇨가 걸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이러한 공복혈당이랄지 인슐린 저항성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라고 일단 당뇨에 걸리게 되면은 당뇨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는 반절 정도가 기능이 상실한 걸로 의학계에 이미 다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가장 중요한 사진 요 한 장입니다. 요 한 장에 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는 우리 국제인증기관을 통해서 우리 IACUC와 국제인증기관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나 다 통용이 되는 그러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토라민 물질 DND를 추출해서 결국은 베타세포를 재생을 했습니다. 당뇨 이형당뇨가 걸리게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난제로서 이게 굉장히 모든 의학계의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췌장의 베타세포의 정상분이거든요. 근데 이 스트랩토조토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국제의학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최고 농도를 투여를 해서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를 인위적으로 시킵니다. 파괴를 시켰을 때 저는 이번에 3가지 물질을 썼는데 이 3가지 물질 모두에서 이와 같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DND나 어떤 믹서라고 물질이나 이 물질 이 3가지를 공통적으로 썼을 때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4주 만에 70% 가까이를 재생을 시켰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부분이 의학계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 방법이 아니라 식방법도 저는 자신 있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가 하는 일이 인슐린 분비거든요. 이와 같이 인슐린이 정상으로 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트랩토조토신을 갖다가 유도하게 되면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단 4주 만에 이와 같이 다시
재생을 시켜서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앞으로 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8주, 12주를 우리가 했을 때 완벽하게 100% 재생이 되고 그 나머지 합병증이 온 다른 군은 동물군은 자연적으로 어떤 합병증으로 해서 죽게 된다든지 그러한 효과는 충분히 우리가 검증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공복용 땅을 재고 ITT, GTT 모두 T1 DNA인데요. 당뇨 일형 당뇨 발생한 쥐들에 대해서인데요. 모두에게서 동일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췌장에 지표라든 심페타이드나 인슐린량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부 다 상당히 나아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그 당뇨의 효과가 있어서 췌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간이나 이 신장에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전혀 간 조직이나 신장 조직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한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기전입니다. 의학적 기전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식의약품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의학적인 기전이 규명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의학적 기전으로 이미 규명이 되어서 우리 굉장히 높은 FCI 논문과 여기 전 세계 특허를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출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거의 한 20여 년간 인슐린 펌프를 사시다가 DND를 접하고 인슐린 펌프를 빼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 20년간 좀 사시다가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저분은 이제 인슐린 펌프를 뺐고 인슐린 주사를 맞지도 않고 당뇨약으로 약하게 해서 조절하고 있고 11.6 넘는 가마혈색소에 있다가 지금 1.6으로 떨어졌고 이제 DND로 해서 드실 때에는 정상입니다.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되면 그 당뇨약도 뗄 수 있는 현재 이분의 상태는 인슐린이 전혀 분비가 되지 않는 췌장에 파괴가 되어서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분비가 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이번에 일주일 전에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인슐린이 정상으로 분비합니다. 혹시 가져오셨나요? 예,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저분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인데요. 이분은 당이 공복의 땅이 487이고, 아니 481이고 2시간이 487입니다. 아주 굉장히 높은 에러가 나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단 8일 DND를 했을 때 120kg 정상화가 됩니다. 100kg에서 거의 여기는 이게 지금 2시간이었다 정상이 되었고 이게 100이니까 에러를 갖다 포함한다면 완전 정상입니다. 480이 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은 단 한 끼 식사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식품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여기 인하대의 피부과 최광석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 발모와 탈모 이런 부분에서 동물 실험과 인체 적용 실험도 하고 심지어 모발 이식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먼저부터 그런 식품과 의약품에 등록을 확보를 했고 그 따라오는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굉장히 어려운 고민되는 것이 바로 이 수치에서 실험이었습니다. 이 간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우리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의 수치에서 드링크제를 썼는데 이 제가 사용하는 물질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거의 운전하고 가도 될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기 또 연대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암 환자랄지 고령층에 이런 영양식으로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장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화장품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저도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제품으로도 한 9가지 정도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평이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인데 이 반려인구에 도움이 될 그런 좋은 반려동물의 사료용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상도 박사가 이미 다 말을 해가지고 별 할 말이 없는데요. 너무 이제 결과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조금 아마 저렇게 말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기본적인 걸 좀 같이 나누고 간단한 내용을 하려고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곤충이란 무엇인가 이게 아마 초등학교 시험에서 나왔을 겁니다. 곤충이란 머리 6개로 이루어져 있고 6개의 다리를 가지고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정단음이죠. 그래서 한 80만 종이 있다고 하고요. 더 많을 거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한 300만까지도 있을 거라고 추산한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 수의 4분의 3. 결국 이 동그란 걸 보면 거의 모든 식물까지 포함해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동물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보면 딱정벌레, 이쪽에 있는 딱정벌레 종류가 가장 가지수는 많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행성이 지구와 인간의 행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계에서 보면 가장 많은 건 곤충이라고 합니다. 곤충들이 사는 행성이지 저희는 그 위에 지구의 땅에서만 살고 있는 거고 지구의 다른 아주 많은 분야에서 사실은 곤충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거의 모든 곳을 산다고 하는데 단지 바다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에 그런 다양한 이제 영향이 있는데 꼭 먹을 수 있는 곤충을 지금은 이제 구분을 해놨지만 이미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곤충의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게 과연 그런 영양소가 충분한지 그리고 해로운 게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게 논문인데 거기 보면 이런 단백질의 함량은 어떻고 지방은 어떻고 필수 아미노산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많은 그림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곤충인데 걔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이 칼로리, 열량이 높고 단백질도 아주 풍부해서 한 60% 70% 전 무게에 그런 걸 차지한다는 거고요. 포화지방산은 좀 몸에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불포화지방산이 좋다 해가지고 요즘 환자분들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메가3, 오메가6 안 먹는 여자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불포화지방산에 대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선호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대부분의 곤충에서는 풍부한 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세영양소, 저희들이 보통 종합영양제라고 하는 걸 드시는 분들은 다 그런 미세영양소가 거기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런 미세영양소도 일부는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굴이나 철분,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이 비타민 B군이 또 이제 모발의 생장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서도 바이오틴이나 이런 것들 아마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손발톱이나 모발에 이게 아주 좋은 영양소인데 이런 것들도 풍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불포화지방산은 보통 우리들 이제 생선류를 많이 먹어라 했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빅도라민류는 이러한 단백질이나 불포화지방산 특히나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완전 식품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완전 식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다 함유하고 있고 풍부한 칼로리와 단백질, 지방산을 다 함유한 그런 물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기 밖에서 제 옆에서 보면 그냥 이 야채로 채소로 해서 지금 귀뚜라미를 키우고 있는데 귀뚜라미가 잡식성이어서 모든 걸 다 먹습니다. 그래서 저 사료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키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효 성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논문에서 보면 이렇게 심지어는 이런 바퀴벌레부터 해가지고 딱정벌레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쪽 마지막 줄에 있는 거가 이제 귀뚜라미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귀뚜라미 단백질 함량이 61% 다른 거의 좀 더 높은 것 같죠. 그렇죠? 지방산도 13%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키운 성체는 22%로 지방도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섬유소나 이런 것도 풍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질도 애쉬라는 게 무기질도 풍부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도 적당히 되어 있어서 칼로리가 한 426 정도 100g당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결국 모발의 성장에 중요한 필수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필수지방산이 다 들어있어서 아마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을 만난 지가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술 먹으면서 이제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물에서 이렇게 이 털을 깎으면 다시 털이 나오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이거를 단백질 분말 사료와 그냥 보통 사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한 2주가 지나고 보니까 일주 때 모르겠는데 2주 때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귀뚜라미 분말 사료를 먹은 후는 거의 100% 이렇게 발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100% 발모가 되는 게 시험에서는 5마리에서 5마리인데 이러한 그냥 일반 사료를 먹은 1마리 정도. 그래서 그 발모를 촉진한다,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 그 고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 귀뚜라미, 그 곤충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그 영양소가 풍부한 것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기전, 그리고 진짜 영양소뿐인지 아니면 그런 곤충, 귀뚜라미 외에 또 다른 더 좋은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고 또 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얇은 구조이지만 아주 튼튼하게 우리 몸을 지켜주고 우리가 아주 나이를 오랫동안 먹어도 그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지키기 위해서는 유해한 자외선 같은 걸 피해야도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그 적절한 영양분을 또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데는 햇볕을 받으니까 이렇게 늙었다는 거고요. 오른쪽은 여기서 떨어버리면 왼쪽은 매끈한데 이런 것들이 햇볕을 덜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이제 있는 이유가 그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또한 이러한 그 피부 재생을 높이는 그런 필수 영양소와 이런 유효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귀뚜라미 성분을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바르는 형태로 만든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자면 귀뚜라미 모든 곤충에는 충분한 열량, 칼로리가 있어서 대체 식량의 가능성이 있고 단백질과 불파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 영양소 역시 풍부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그 기능을 더 높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귀뚜라미는 그런 영양소가 골고루 있으면서 훌륭한 발효과 그리고 피부 기능이 유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그 기능성 식품 또는 그냥 식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서의 그런 적응 방법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의료 분야에서 어떤 활용이 있나라고 해서 국내 논문들을 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구 박사가 발표한 논문은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아서 제가 접근할 수가 없고 저는 아직 드리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간 질환, 당뇨병, 그다음에 수술 영양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뚜라미 식품 원료 인증을 위한 기반 연구에 보면 바이러스라든지 알코올성에 대한 간 치료제로서 유효 성분이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TPT라고 얘기하는 간 기능에 대한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됐다는 얘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유출 분말에도 이 간 독성, 이건 어떤 약품인데요. 이 약품에 의해서 유발되는 간 독성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런 수치들이 점점 좋아지고 떨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파괴된 세포들이 재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비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간 질환인데, 이런 것들에서도 물론 G 모델이긴 하지만 곰무지라든지 변맥들이 또한 쌍별귀뚜라미, 지금 바깥에서 좀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는 쌍별귀뚜라미도 이러한 비지방성 간 질환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알코올 추출물에 의해서 GA 요구를 한 건데, 알코올로 추출하는 것들이 GOTCPT라고 불리는 ASAP가 간의 독성의 물질에 의해서 상승된 것들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거는 그냥 일반 사료를 주는 분과 또는 추출물을 주는 분들을 보니까 물속에 빠뜨려 놓고 수영을 얼마 동안 열심히 하는지 이걸 본 건데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피로 효과도 동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면역 활성능이 늘어나서 오지 않겠느냐는 것들이 최근 보고 충계 발표에 보고된 것도 있었고, 그 장수풍뎅이 유치물이 있어서 이 비슷한 연구를 했었는데 이 혈당 수치를 많이 떨어지지는 못했지만, 보시면 이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곤충을 가지고, 곤충 껍질을 가지고 프로테올라이틴이라고 하는 의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추출을 해내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항혈전 효과라든지 혈당 강화 효과, 또는 소염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문인데 이제 그 우리가 비틀즈, 그러니까 풍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팻이라고 하는 그 추출물이 이제 단백질 추출물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지방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 일반 당뇨 강화, 혈당 강화제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분 다음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6시간대 떨어지는 혈당이 바로 위에 선이 그런 패트가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표출하였습니다. 식사 후 환자 식이욕도 식용곤충이니까 식사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임상시험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술 후에 환자들한테 식사로 만들었고, 여기서는 이제 갈색 거절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갈색 거절이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갈색 거절이 분말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만들었고, 위수장관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식사를 일반 식사를 할 수가 없고 당시 유동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는데, 그런 미음과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먹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물론 적은 숫자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자료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재원기간, 회복해서 얼마나 빨리 집에 갈 수 있느냐,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런 곤충 식사를 할 수 있을 때는 8.4일, 그다음에 10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칼로리 전체적으로 영양성분, 칼로리, 단백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섭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중요한 건데, 단백질의 요구량을 80% 이상 흡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라고 발표를 드리면 20명 중에 12명이었고요. 14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도 적은 용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술하거나 아프게 되면 많은 양의 식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발표했지만 작은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많은 단백질 그리고 열량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고,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량이 빠집니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밑에 쪽으로 빠진 근육량이 오히려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이제 혈당 검사나 이런 걸로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트남에 포함한 식용곤충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풍토와 지방산, 키토산 같은 풍부한 영양식품을 작성할 거고, 간 기능 회복이라든지 항피로감,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혈당을 강화시 떨어뜨리는 항당뇨 효과, 그리고 풍부한 영양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적은 영양으로서 하이칼로리하고 하이프로테인을 할 수 있어서 수술 후 환자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시험을 통해서 개발과 연구가 지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먼저 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상구 박사한테 그렇게 좋다는데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제 머리부터 좀 붙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농담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머리는 제가 아까 우리 최 교수께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제 머리가 이 날라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저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거 이제 자세히 보시죠. 여기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진짜 사진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예, 조금 많이 지나셔서요. 예, 완전히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탈모는 좀 조기에 치료를 하셔야 돼서 머리가 좀 힘이 좀 빠지고 있네, 갑자기 주저앉는구나 이럴 때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좀 거의 솜털화된 소리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풀이 나무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그래도 성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이게 굵어질 수 있는데요. 물론 열심히 하시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좋아지는데 개인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치가 달라서 일단은 젊을 때로 돌아가기 어렵고요.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지금보다 좋아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이런 판단 저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주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탈모를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된 게 한 6개월에 급격히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워낙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데 스트레스성으로 해서 빠지게 돼서 오늘 주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머리가 좀 빠지고 그러면 귀뚜라미를 계속 복용 같이 하면 막 효과가 많습니다. 예, 사실 모든 탈모 질환이 사실 다양해서 이거를 하나로만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탈모 질환이 딱 정해져 있어서 모든 탈모는 이걸로 되는 건 아니어서요. 사실은 심한 탈모는 당연히 치료를 가야 되겠는데, 그러한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탈모 질환에 어떤 기본적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탈모는 면역학적인 원인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탈모들은 사실 영양 바로 잡는다고 해서 면역학적 질환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사실 제가 페널토론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직업 교수인데 왜 술을 먹냐고 하는데, 소셜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술 많이 먹는 편인데, 제가 들어가서 꼭 요구르트에다가 귀뚜라미를 한 3스푼 정도 갈아서 이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 날 조치가 상당히 잘 된 걸 많이 느껴서 그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간 기능 보호하는 확실히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그게 사람한테 어떠냐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나온 그런 지방간 또는 알코올성 지방간 또는 비페틴 지방간 이런 것들을 보면 간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다,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졌으면 사람한테 좀 더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조 교수님, 그러면 술 먹고 귀뚜라미 먹어보신 적 없습니까? 술을 많이 안 먹어요. 제가 임상실험, 인체실험으로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 이만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김종석 전북대학교 의대 성화교수가 초고령 사회 국민성을 제고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설치병원에서 단장으로 2년간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한 일이 연구비 집행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가 현재같이 의료비 지출이 되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고민했던 일이 어떻게 하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초고령 사회로 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의료비 지출의 가장 핵심은 고령자의 돌아가시기 직전 수년 동안에 엄청난 지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상구 박사의 토론과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했었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고혈압 소비, 고혈압약 소비, 이런 당뇨병 약 소비, 그런 이 약품의 이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특히 고용 장벽이라든가 우리가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의료비 지출을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대체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 건강 가운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한다면 이렇게 귀뚜라미 같은 그런 의용시킬 충분히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료비 지출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도전이 이상구 박사 같은 이런 도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해결책이 하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직업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소비적인 의료비 지출이 계산 안 됩니다. 했을 때 좀 더 우리 국가가 이 재고가 우리 직업 창출에 좋은 산업에 투자돼야지 의료비로 그렇게 소비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귀뚜라미 같은 이런 것들이 도전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고 제가 이 토론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귀뚜라미를 먹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겠다는 그런 말씀드려서 의료비도 지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혈압 약, 당뇨병 약 하나가 사실은 의료 지출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냥 매일 식사로 그런 당뇨병이나 고혈압, 예를 그런 성인병들이 어느 정도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면은 얼마나 많은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은 건강제일의원 박원 원장께서 5분 정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제일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상구 박사님의 자료집에 지금 박원 원장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말씀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보면 순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시죠. D&D라는 제품을 처음에 교육을 받았을 때 관심만 하면서 저희 환자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보여졌습니다. 일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사례 5부터 보겠습니다. 78세 여자인데 14년 전부터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굉장히 전신 약화가 일어나면서 폐혈증으로 입원을 하고 보통 심신염으로 실은 사망 직전까지 환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항생제를 투여한 뒤에 회복이 돼서 퇴원은 했지만 결국은 전신의 어떤 무기력증이 아니라 회복 상태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계속됐었습니다. D&D 시기를 투여하고 나서 약 3일째부터 당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여받던 인슐린 30가지를 바로 끊게 되었고 인슐린 30가지를 끊고도 그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회복 속도가 놀랍게 반전이 됐습니다. 이분이 약 3개월 정도를 수액을 지속적으로 투여를 했어요. 이분은 먹지 못하고 기력이 회복이 안 됐었는데 이분이 이 D&D를 투여하고 나서는 굉장한 기력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수액 투여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광활색소 감소라든가 전신 회복 속도가 놀랍게 반전이 와서 회복된 케이스입니다. 사례 두 번째는 53세 남자 환자. 이분도 약 9년 정도 당뇨 과거를 겪고 인슐린을 드디어 56단위를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인슐린 실은 56단위, 이렇게 40단위가 넘었으면은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 증상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백내장 유발되고 그 외에도 손발 저림, 발 확풍거리 이런 그 말초 신경염 증상을 보였고요. 신기능 저하라든가 발부전 증상 이런 것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DNA를 투여한 후에 약 인슐린 투여가 3분의 1을 풀었고요. 그다음 말초 신경 증상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시력 저하는 거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 결과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강화혈색소 수치가 11.7에서 11주 만에 약 8.6까지 개선이 됩니다. 이 사례 3번을 보시겠습니다. 사례 3번은 실은 앞에 계신 우리 아까 소개해 주신 분이요. 18년도부터 당뇨를 진단받았고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해서 매일 30에서 35단위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귀가 잘 안 들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스턴트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발기부전, 경유성 망막증으로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 근력이 굉장히 스야티즘한 상태를 보였고, 고혈압이나 다리 마비 이상, 그다음 다리 냉감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DNA를 투여하고 나서 이 마비 현상이 사라지고 비행기가 개선이 됐으며 근로 능력이 굉장히 호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 눈의 증상이 굉장히 좋아져서 안경 용력이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시력 호전이 되었고요. 시력 소리가 잘 들리게 되고 발기 부전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다음 혈압인 정상에 대해서 상당히 회복됐고요. 현재는 인슐린 펌프를 많이 뺐습니다. 강화혈색소가 약 9주 만에 10.5에서 7.5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 대표적인 세 케이스를 소개했는데요. 지금 강화혈색소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뇨약을 초반에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강화혈색소가 높다는 것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 진행되어서 굉장히 환자와의 고통의 상황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화혈색소가 혼돈이 온다는 것은 당으로 인한 합병증을 굉장히 막을 수 있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뇨 환자에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당이 좋아진 케이스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잘 보면은 실은 오래된 병을 가지고 당뇨 발생 시점이 이렇게 근시일로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0년, 20년씩 이렇게 당뇨를 앓으신 분들이 강화혈색소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실은 임상에서 보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케이스를 보여드리지만 DNA가 강한 환자들에게 되게 새로운 어떤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큰 기회를 세울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 원장님은 실제 치료 사례를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나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은 중앙일보 조강수 논설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켜주시죠.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여기 계신 다른 패널분들께서는 이제 의료국회에 많이 계시고요. 좀 의학적인 경영을 하시는 측면에서는 그런 분야는 잘 모르고요. 사회학적인 접근 이런 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기초라를 접한 거는 이상도 박사님을 만나면서 접하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시골을 살 때 메뚜기를 잡아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괜찮은 식품인데 기초라미는 이충이라고 해가지고 잡아먹으면 안 되는 이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상도 박사님을 통해서 하여튼 이 기초라미라는 것이 엄청난 미래 식량이고 자원이다. 그래서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특허,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소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지금 제가 한 것은 이제 팩트를 확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내려가서 이상도 박사님이 운영하는 대량 사육연구소 이런 데를 불러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장모님하고 아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량 사육을 하는데 두 분이 다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면적이지만은 작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가의 소득 증대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귀뚜라미 실내 온도 28도, 30도 정도 유지해야 되고 음지를 좋아해서 평소 불 꺼놔야 되고 하는 습성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계란판들 있더라고요. 계란판들 신기해가지고 봤는데 그 구조나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업 비밀이고 대량 특허의 핵심 요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수직도 던지고 연구를 해서 천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동업을 했던 분들이 유출해가지고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특허권 관련 소송전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특허권자의 권리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해갖고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산지원 법원에서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에 그치는 이런 일들이 손방망이처럼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엄청난 특허 기술을 가진 분이 연구 이런 데 매달려야 될 시간에 소송들 3년째 하고 계시는데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정부나 수사기관 이런 데서도 그런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온전히 처벌을 해야 이 시장의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의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취재를 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농촌 진청 발표 여기 보면은 비농부처인들의 노지 100평당 평균 연수비 40만 원인데 가장 고수익 업종 파프리카는 100평당 530만 원인데 귀뚜라미는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파프리카의 20배 이상이라는 고소득이라는 이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있었는데 결국 곤충 시장은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한 하긴 기로에 서 있죠. 위기라기보다는 기로에 서 있는데 판로가 부족하다는 거 정부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활성화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요리 애완 이외에 식용곤충 판로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성 제품 이쪽으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준공이 되고 생산하셔갖고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우리나라 식량곤충 산업이 다시 한번 도움이 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게 지난번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가요? 기사는 이제
기사는 절반 정도 되고 이거를 이제 전체 전체로 해가지고 9배 정도 됩니다. 예, 요 기사가 언제 한 달 전 일인가요? 8월 10일자 중앙일보의 한 면에 전체 귀뚜라미에 대해서 나온 걸 제가 읽고 봤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내용보다도 더 자세하게 저기를 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따 다 못 읽었습니다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매일경제신문의 의료 전문 기자이신 이병문 기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 전문기자로서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게 심뇌혈관하고 암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근저에 보면 사실 고혈압, 당뇨, 암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그리고 좋은 약 그리고 신기술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은 고혈압과 당뇨, 암입니다. 사실 현대의학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환자는 늘어납니다. 제가 이제 의학 전문가들 가장 많은 민원과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 환자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묻는데 제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혹시 고혈압약 먹느냐? 먹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고혈압약이라는 게 혈압을 낮추는 혈압 강화제인데 왜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이 발생하느냐? 그에 대해서 항상 의문 제기를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현장에서 보면 한 2, 3년 정도 고혈압을 먹는 사람들은 상당히 뇌졸중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들이 40대는 10명 중 1명, 60대 이상 9명 중 1명,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한 500만 명, 그리고 아까 건보료 지출된 게 이제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약을 먹는데 왜 고혈압 환자는 발생하느냐. 그래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의사들하고 물어보면 약을 다 안 먹어서 그렇다, 식이요법이 안 하고 그렇다. 제가 내린 결론은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일본 의사들의 얘기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논문 찾아보고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그런 얘기 공유를 잘 안 하는데 제가 현장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사실 다른 기능도 써야 되듯이 혈관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혈압 강화를 물론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흐르는데 물 흐르는 수로가 약간 손상이 되고 혈관도 손상이 되고 쉽다. 그래서 그게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혈압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데 혈압 강화제라니까 뇌졸중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혈압이라는 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 그리고 한 번 정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주변에 뇌졸중을 알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거의 그런 오해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거예요. 또 하나는 당뇨를 한번 보자고. 제가 이게 저도 이게 이 건강검진을 하면 저도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 당뇨형 전담이 당뇨 환자는 아닌데 우리나라 지금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 한 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당뇨 고위험군 120 이하, 100 이상. 물론 이제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강화 엑스도 검사를 하다 4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까지 합치면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근데 사실 이제 그 당뇨 약을 치료받고 그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낫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변에 그러지 않으세요? 약을 먹는데 왜 안 나요? 그런 의문점이 아니겠어요? 당뇨 있는 사람은 이게 아시다시피 인슐린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가 산소와 혈액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세혈관까지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세혈관이 많은 다리라든가 눈 이런 데서 가장 나중에 이게 되면 그래서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이라는 게 소위 말초 신경장애에서 망막증, 당뇨신증, 투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당뇨 신경장애는 당뇨병을 약 3년 후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이 있는 망막증은 이건 한 5년. 투석이 필요한 당뇨병 신증이 약 8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제기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저도 항상 의학 전문가로 환자에게 과연 이 약이 먹어도 소용이 없나. 물론 이제 항상 의사분들한테 환자는 요구를 하고 있죠.
식이요법 잘못하고 운동 안 하고 근데 사람이 일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쉽습니까? 충분히 왜 약을 먹는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암이라는 것도 보면 제가 이게 보면 암은 사실은 65세부터 이제 제가 이게 암 등록 센터에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65세부터 좀 늘어가요. 그럼 82세 되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암 80세 넘은 거자 고혈압 반응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100 가까이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암은 사실 우리가 치료하는 게 단순하거든요. 사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하는 거. 수술은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병원이 무식하게 사실은 방법이 없었죠. 아무튼 사실 정상 부위과에서 잘라내는 거죠. 사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서 방사선 엔진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를 뼈에서 구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세포도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물론 뭐 이게 양성자나 중입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감마선 나이프라면 좋은 의료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획기적인 걸 치료들이 발달하지만 아직도 정상세포라든가 이게 그 해서 그 성생한 사람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항암제도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주사를 통해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뭐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제 액티브하는 세포를 죽이는 게 우리가 암세포가 사실 액티브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로 죽이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이제 이게 세포 활성화되는 그런 걸 죽이는데 그런 게 그래서 사실 머리도 빠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사실 그런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 우리나라는 아직도 병원들이 수술, 방사선, 항암제를 운영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뭐 요즘 많이 들어봤을 때 면역 치료법이라는 일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폐암 쪽이라도 이게 거의 3분의 2 이렇게 자르지만 일본이나 이제 중입자 치료 같은 건 사실은 치료 안 하고 이게 중입자 치료에서 치료하는 건 엄청난 효능이나 수치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한 게 면역력, 암 치료도 사실 최근에 이제 면역력이라는 게 결국은 그 우리 몸의 면역력과 제가 이제 현장에 느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백투더 네이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백투더 네이처는 뭐냐 사실 음식이 있다 이게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도 뭐 음식이 보양자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에도 뭐 약식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약과 음식의 뿌리는 같다. 중국에는 약보 우려 식보, 약보다는 음식으로 돌보는 게 이 집안의 치료는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 8월 18일 지난주에 그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천연물 그 신약 천연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론 그 수입하는 거에 대한 노약금도 줘야 되지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팔았을 때 그 매출액이나 일정 부분을 줘야 돼요. 그 엄청난 획기적인 회사에 바뀌는 건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런 점에 제가 이제 뭐 이게 너무 이게 이상구 박사 중국에 깃들함이 너무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저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백투더 네이처라는 우리가 질환 치료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이런 게 좋은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게 의사 몇 분들이 지금 인상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는 얻었지만 보편화하기는 아직 그런 인상 사람을 중심으로 인상을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식이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기능식품 음식을 가지고 의약품으로 이게 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식약처 우리 그 최상에 가셨지만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보편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 또 임상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임상을 거치게 되면 환자의 안전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산업화를 두고 또 이제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게 의약품으로 편입됐을 때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오늘 우리 토론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좀 오피니언 특히 국회의원들이 좀 경청해서 이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반영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상구 박사님의 이런 귀뚜라미의 식용, 나아가서는 이제 의약품, 뭐 이게 식품이 됐든, 그리고 이게 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과정에 거쳐서 의료기술로 뭐 인정이 받고 뭐 그런 날이 이거 오잖아 그런 기대를 해보고, 오늘 발표 많이 듣고 제가 행동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민 의료 전문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재화 교수님이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아주 중요한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완치를 할 수 있느냐. 저도 완치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근데 이제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사실 이거는 관리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하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축적돼서 나중에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축적된 것들, 과거에 쌓였던 것들을 없앨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현상이 있는 것들을 최대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을 써서 쓰는데 고혈압 환자들 치료를 하는 목적이라는 게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합병증을 안 일으키고 심혈관, 뇌혈관 쪽의 문제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하면 안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나타나는 그런 합병증이 나타나는 확률과 그런 시간 인터벌이 언제 나타나는 걸 늘려주고 하는 것들이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표를 잘 관리를 해서 심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도 보다 보니까 이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식단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하기 쉽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수술 후에 영양 관리에 대한 제가 발표할 때 먹는 양이 결국은 조금밖에 못 먹는데 그 먹는 작은 양을 섭취해서 얼마나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옛날에 공상과학에서 우주인들이 필로 약 하나 먹고 하루 버티고 그랬다고 하는 영화들이 공상과학 만화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랑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꼭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식용곤충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토론하는 중인데요. 아까 우리 박원 원장님이 사례 3에서 말씀하신 손영복 씨가 사례 3에 해당되는 당뇨 환자였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사다가 지금 18년간 샀다가요? 아니, 산지는 모르겠는데 18년간 당뇨를 앓다가 예, 2006년부터 샀는데 2016년 정도 됐으면 10년 정도 살다가 갔었는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주시죠. 손영복 씨 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 처음에 설명해 주신 우리 이상구 박사님, 박원 건강제일원장님 너무도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약을 먹다가 펌프를 차게 됐고 펌프량이 계속 늘어났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하다가 마비가 오고 자다가 마비가 오고, 근데 작년 6월 말쯤 저에게 우리 박원 원장님이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그냥 열흘치 주면서 한번 먹어봐. 그래서 피검사 해봤고 하고 나서 열을 먹고 나서 제가 단 10.5라는 당화혈색소가 2달 만에 7.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제가 먹을 때 뭐 모든 합병증, 심장, 눈 수술 4번, 그 다음에 뭐 귀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뭐 그런 합병증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먹었고, 제가 펌프를 뛸 거라고 그런 꿈에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뛰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님이 6월 9일 날 제가 혈액검사 건 1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슐린 분비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0.6이라는 숫자가 올라오니까 우리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요? 시장이 살아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저는 뭐 0.6에서 많이 올라가면 한 1점대 이렇게 희망을 하면서 초조했어요. 아주 초조한 감 속에 제가 8월 16일 날 혈액검사했고 17일 날 보면서 우리 박사님이 뭐라냐면 8월 16일을 저의 생일로 하랍니다. 다시 태어났답니다. 제가 인슐린 분비량이 2달 만에 3.5라는 정상 수치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결과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C페프타이드도 거의 전별 상태에서 6월 9일은 0.34였고요. 8월 16일자에는 1.32로 정상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생각지 못한 그냥 언제까지 살 건가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희망을 준 우리 이상구 박사님하고 우리 건강계로 파원하 기자님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9일이라는 게 올해 6월 9일입니다. 네, 올해 2018년 6월 9일에서 2018년 8월 16일이면 며칠 안 됐네요. 네, 먹기는 작년 6월 29일 정도 먹었고요. 6월 29일, 그러니까 1년 정도 먹은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죠? 먹고 한 2달, 9월 2일부터 조금 이제 사람이 좋아지면 나태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못하는 거 술도 먹어보고 제가 뭐 좀 한 8개월 정도 이 검사도 안 하고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뭐 안이하게 하다가 6월달 검사해보면서 그래도 좀 많이 조금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다시 한번 박사님한테 좀 직책 받고 다시 한번 해서 2달 만에 지금은 그 8개월에 2달 먹고 7.5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계속 먹었는데도 제가 제대로 관리 안 하니까 서서히 나빠지는 거는 그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다시 노력해서 한 다음 달 정도 한다 하면 당화혈색소도 정상으로 가고 모든 것은 우리 그 이상구 박사님이 제 이 검사 결과를 보고 본인보다 이 혈행성이 훨씬 좋다. 제가 이제 그 정도이고 지금은 안경도 눈 수술 4번 그랬는데 지금 안경 쓴 것이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살도 빠지고 안경 쓰면 좀 온화하게 보인대잖아요. 그래서 쓴 것이고. 그러니까 안경 쓴 자체가 불편한 인슐린 펌프를 언제 떼셨다고요? 한 6월 정도 떼셨습니다. 6월, 올해 6월? 아, 2017년 6월? 아니요, 올해 6월. 네. 인슐린 펌프는 2006년도 궁금한 게 이 선생님은 사실 제2경로 후천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2형 당뇨는 사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 췌장 기능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도 이게 우리나라 보통 한 5천 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2형 당뇨로 이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당뇨 펌프를 오래 착용하거나 우리가 당뇨약을 오래 먹으면 사실은 인슐린의 분비하는 췌장 기능을 대신에 해주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DND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이제 조립적으로 이게 뭐 기능을 회복하는 건지 그런 물론 이제 그 메커니즘 뭐 이런 것 자체가 궁금한데요. 저는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 이상구 박사님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말씀하셔야 두 번째 얘기 말고요. 먼저 서재분 같은 경우는 실은 작년 하반기에 드셔가지고 한 2, 3개월 드시고 수도각이 좋아졌었어요.
급속하게 좋아져서 실은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분은 인슐린 펌프를 차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슐린 펌프를 찬다는 얘기는 이제 인슐린 주사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 24시간 차고 있어야 되는 펌프 환자거든요. 이제 거의 그 당시에 인슐린도 거의 안 나온 상태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급속하게 좋아지니까 이게 옛날 생활 습관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실은 아까 제가 이 감기는 특허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간을 갖다가 급속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몸이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안 좋은 짓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가서 술을 마시고 오는 거예요. 이제 술을 마시더라도 며칠 지나고 나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술이 보고도 안 취한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그랬습니다. 실은 원래 이게 드시게 되면 술을 2배, 3배 드시게 되고 또 급속하게 급격한 속도로 이제 간 회복시키는 술이 깨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분이 나가서 술을 막 2병, 3병 이게 전혀 이 가격 그 정도 한다면 못 마시는 그런데 그 술을 드시고 또 이 몸이 좋아지니까 운동 근력이 생겨가지고 노동력이 생기니까 나가서 이제 막 운동을 일반 정상인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몇 개월간. 그리고 이게 또 엄청 드셔버리고 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그러니까 좋아지다가 실은 어느 시점 좋아지는 대목에서 다시 또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올 초에 저한테 왔을 때는 좀 미웠죠. 왜냐하면 좋은 사례가 될 법도 했는데 잘 진행이 되다가 저분이 저기 병원에 갔을 때는 다와에서 11.5가 6인가 됐어요. 그래서 저분이 7.5로 떨어졌거든요. 한 3, 4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달 평균 거의 대부분의 많은 당뇨 환자들, 고혈당 환자들 다 수십 명을 11개 병원에서 했는데 대부분이 평균이 한 달에 다와에서 평균 한 달입니다. 3개월 평균 아니고 한 달 평균 1.2에서 1.4가 떨어져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11.6 정도 되신 분을 20년 가까이 펌프를 차신 분, 실은 저분은요, 이빨이 자기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이 당뇨합병 쪽 이빨이 다 빠졌거든요. 이빨이 다 빠졌는데 또 다 빠지면서 문제는 뭐냐면 치적으로 약해지니까 실은 임플란트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분 요즘 이제 다 회복이 되면서 이 치골도 이게 뼈가 강해졌는지 지금 임플란트 몇 개씩 했다고 했죠? 2개 했습니다. 2개. 네. 그 정도로 뼈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분이 오늘 상박이 왔을 때만 해도 별로 좀 미웠어요. 그런데 다시 정말로 잘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좋다. 인슐린 양을 이제 바로바로 체크 좀 하자 했었는데 이제 0.6이었어요. 이제 안 좋죠. 낮았죠. 제가 이번에 임상 결과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거냐면 우리 이경규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T1DM이라고 해서 제1형 당뇨예요. 그러니까 스테토조토신을 최고 농도로 투여를 해서 최단시간 내에 아주 그 췌장을 파괴를 시켜가지고 이게 1형 당뇨 환자를 췌장이 파괴가 돼서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고 안 되면 펌프 차거든요. 저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인슐린 주사도 안 되고 더 이상 안 되고 펌프 차시고 했던 분이 펌프 빼고 거꾸로 돌아갈 때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 건너뛰고 당뇨약으로 갔는데 당뇨약도 병원에 드시는 건 그 중에 반절 정도만 드시게 되고도 정상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가면 한두 달 정도면 아마 이제 다와이섹스조차도 6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임상 결과는 1형 당뇨화 시킨 전임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임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의사 전공학 출신 그 앞에 돌팔이 진짜 의사 우리 조자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런 생각 아니고 흥미롭다고 표현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2형 당뇨가 아니라 18년 전에 당뇨로 진단됐을 때는 2형 당뇨가 그래서 술도 드신다고 그러다가 주변에서 베타셀퍼에서 인슐린 분리 자체가 그런 18년 전이니까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줄도 줄어서 결국은 인슐린을 줘야지 외부에서 공급해야 되는 약제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의 재성분을 삭제하고
남아있는 이슈를 잘 분리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슈 자체가 안 나오면 결국 이슈를 필요하게 돼요. 외부에서 아마 공급하는 상태로 펌프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셨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치료도 같이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복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고 이슈 분리 자체를 받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증례이기 때문에 증례들이 모이면 하나의 연구가 되고 하나가 되면 그게 실제로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은 아니고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 단계가 약제에 있어서는 많이 실패하고,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어떤 그거에 준한 어떤 시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 자료로는 충분히 그런 걸로서 효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역시 저기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또 뭐 하실 말씀이 계시면 손 들고 한번 해주시면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당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식품건축 의료 분야 활용 부분에 좋은 내용입니다만은 생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해요. 의료 분야는 식품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 생활적 접근에서 과연 이 메뚜기가 어떤 것을 먹어가 샤를 먹었더니 어떤 화학적인 성분에 의해서 암이 좋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접근이 돼야 되지. 막연하게 식용건축이 그렇게 했더니 암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인슐린이 떨어졌다. 당이 떨어졌더라. 그렇게 하면 소비자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맞춤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이 자료에 특허를 많이 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특허공화국이에요. 특허 내려면은요, 그 특허 보면은 금방 따라 바로 할 수 있어도 홀로서 달걀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특허 소송했다고, 특허 침해했다고 화소하면 그 사람은 망각이고, 지금 현재 또 최근에 농촌진흥청하고 어떤 기관하고 하나 있어요. 그것도 특허 신문에 나오고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 부분은 특허 소송까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않고요. 물론 연구를 사용했겠죠. 본인 돈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 돈으로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가의 기술료를 갖다가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거의 기술료가 무료죠. 약간씩 받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연구자가 개인 돈으로 연구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국가 돈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저 구비특허 10가지가 넘습니다. 제 걸 쓰더라도 저는 전혀 말을 안 합니다. 이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자, 간단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사건, 사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분야가 이제 약하면은 아무리 생산해도 판매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려면은 앞서 말씀대로 생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좀 활성화시도록 특허 부분은 기술력을 해가지고 많은 사용수도 해줘야 하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과학적 접근, 그 다음에 특허를 좀 공개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시죠. 그냥 특허를 보면은 좀 약간 기준을 낮춰서 지금 기술력을 보고 활성화하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몸을 두고 있으면은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그 직무발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연구에 갖고 있다고 하시지만 퇴직하면은 내 것이 아니라 그 기관 소속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하기 싫고 또 제 연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띄고 다 관두고 지금까지 한 60건이 넘는 모든 정책재산권은 다 개인토로 했습니다. 국가 정부 돈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벌레라고 할 때는 거의 일반 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R&D 기금을 거의 준 예가 없고요. 농진청에서 할 때는 우리 농림부에서 선제적인 R&D로 주어가지고 이 R&D를 해서 특허가 기본 특허 맡긴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다 개인의
외국 우리 정부 자금이 10원도 들어가지 않은 개인 자금으로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료 부분에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마케팅 그 부분만큼 이 생산 사업을 하면서 이 R&D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려고 할 때 그러한 어떤 마케팅, 유통을 갖다가 고민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충분히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특허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어떤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원천 특허라고 하거든요. 그런 특허도 다 내놔라 이것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특허가 보유해야 될 특허가 있고 개인의 R&D를 통해서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천 특허까지 이 생산자들 국민들이 균형이 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오픈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학적인 전문적인 특허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회기술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냥 깔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려서 우리 조광수 노조위원님이 취재하시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8월에 부천경찰서에서 201억대 귀뚜라미 분양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지금 수사가 미진해가지고 2,000억대까지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특허나 영업비밀이 두 가지로 있는데 그게 이제 기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대량 사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대량 사육에 관한 부분은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떠냐 이런 부분 같은데 그러한 거에 관해서 우리 사업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유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팔아먹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짜로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가지고 나가서 2밴드 3밴드 팔고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1,000여 군데 넘는 곳에 7개 회사가 한 2,000억대 사기 사건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한 사람들이 문제이지 그것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 지금 사회 문제화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 여러 기관에서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허권은 좀 민감하긴 하고,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상구 주식회사가 많이 벌고, 아마 투자를 많이 벌어서 돈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아마 공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수저를 보고 소정이 아마 그럴 준비가 좀 될 텐데 아마 앨런 머스크 테슬라 앨런 머스크도 저희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다음에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 전기자동차 모든 특허를 공개하겠다 이제 무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이상구 박사가 투자한 돈이랄지 어떤 이런 우려 이런 게 어느 정도 사실은 저희가 되면 아마 아주 공개를 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예, 김철 교수님. 제가 한번 없으면 한번 시키려고 했는데, 비슷한 질문을 위해서, 우리 과학적이고, 하우츠, 어떻게 이게 메커니스하게 작동을 해서, 이런 부분은, 그래야 정당성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능이 있다. 그거 없이는 사실은, 정당한 권리 특허를 안 나와 있어도 차별화된 특허가 몇 번 벌어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거고 먼저 이제 말씀드렸지만 칭찬하고 싶지만은 몇 년 전에 보시면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미국 수에서 유박스 여자 박사는요 그분과 한 달 조금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 그런 노벨상에는 첨단이 있었다고 하나는 진부하지만은 인류 역사에 인류 건강 부분에 그분은 좋은 논문도 새끼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진부한 거. 우리가 볼 때 언뜻 보면은 원충하면은 사실은 너무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셔서 차별하시면서 연구하신 분은 분명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연구 개발을 되게 촉박합니다. 왜냐면 해보면 금방 뺏어가고 나쁜 말로 하는데 사기라 단어 쓰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그런
그런 건 어쨌든 슬기롭게 극복해서 실조련해서 그게 이제 국가대학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 걸 칭찬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노벨상도 일본도 오구라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도 징준제 노력을 했거든요. 공파에서 그런 비슷한 걸 가지고 첨단만 아니라도 이런 분야를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지금 완전 다 뺏길 수도 있고 허지들하고 경영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모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까 여기 말씀하신 기록에 그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 대학에서 연구했지만 그 연구가 끝에 보면은 아직은 그런데 작업이라든가 보니까 사이즈까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만 또 다행. 어떻게 될 것이냐. 연정, 우리들의 승부이라든가 작용 기적이라든가 그런 체계적인 그러니까 이제 아까 농진청에서 이걸 사고 계시기 때문에 유전 자원을 유전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얼마나 기적이 확보, 그죠? 유전체 사업을 해야 되고 하면 이제 결국은 자본 축적을 하실 수 있도록, 그죠? 많은 교수님들하고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한테 공개하고 하는 거는 저는 내가 여력이 됐을 때 하는 거지 생존이 안 되는 기업을 맡기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뒤로에 서 있다. 예술이나 노력을 하는 편이 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김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있어서 물론 저도 그런 협조 의사로 이제 김 교수님이나 그랬었지만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QTC를 참고하셔가지고 방어만 하라 하지 마시고 여부에 하나 들었어서 앞으로 이상학생 강행이 벌어지면 다른 반응을 다 보여주는 거 마찬가지니까 경영과 수사를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호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데 우리 여기 김정석 교수님과 함께 귀뚜라미를 위한 불임식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아마 이쪽에 연구를 좀 진행하실 그런 예정이고요. 아마 곧 좋은 희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여기 마이크 지금 7가지 농진층에서 실용곤충을 지정을 했는데 그건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했고 개인적으로 보면 어릴 때 보면 귀뚜라미 우리 한국에 이미 토종 귀뚜라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보호대에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활성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캐나다에 수입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에도 한국 고유 귀뚜라미가 있고 근데 꼭 그게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고 예를 들면 아직 중국 같은 이런 데서는 우리 어릴 때처럼 지금 식용으로 메뚜기입니까? 다른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메뚜기 지금 근데 이제 공학 제공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뭐 생화학적으로 접근하고 뭐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귀뚜라미 아까 뭐 생화학적 접근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른 어떤 곤충하고 어떤 차별화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귀뚜라미 측면에서도 좀 다양한 지금 뭐 갈색 그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꼭 캐나다산 옥상백 귀뚜라미만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측면도 그렇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육 있는 측면에서도 좀 짧은 경험이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사기 사건 이런 데서 되는 것처럼 뭐 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게 지금 한국 지금 현재 전국 큰 가수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일자리 창출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게 기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이제 말하는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개념에서 뭐 LED 같은 거 하는 지금 식물 같은 데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좀 제대로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막 소송 내지 막 이런 입건 관계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농기인청 자체가 또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허 그게 지금 그 분야에 당사자로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좀 국가 차원에서 뭐 기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을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 문제가 확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사육 방법의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또 경제적 측면에서
그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댓글을 경제성 측면에서 되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런 얘기 예. 저는 질문하신 분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추리자면 쌍벽 기트라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캐나다산은 아니고요. 이것은 거의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40종이고 도감으로 존재하는 게 17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어려서 봤더니 왕기뚜라미라고 있어요. 이 왕기뚜라미는 이 쌍벽기뚜라미가 좀 더 커요. 우리 소리도 크고 몸체도 좋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연구를 했는데 이 생존 번식 능력에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이 쌍벽기뚜라미는 왜 캐나다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분포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약 한 30년 넘게 전에 연구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토종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한우도 6개월 지나면 우리 수입한 지 6개월 지나면 우리 한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품종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여러 가지 7종이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7종이 농진청에서 식품으로 허락한 게 아닙니다. 농진청은 농림부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식약처에 발표해서 식약처에서 오케이해서 총 현재 7가지가 지금 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예를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저기 스마트팜이나 LED나 이런 부분 측면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많은 기술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그것은 좀 상당히 오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이 스마트팜이나 LED 모든 것을 최고의 기술을 갖다가 하이텍 이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은 그 설치 비용이랄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농가에게 정부의 혜택을 주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금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세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돈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출 때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가 되면 말씀하신 스마트팜이나 LED나 정부의 지원을 7대3이나 5대5 이런 부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먼저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왜 그럼 하필 쌍벽기뚜라미 말씀하시냐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지금 2012년부터 지금 6년, 7년간 방송에 수십 군데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영양 기능이 좋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농가가 돈을 벌어야 돼요. 생산성,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류의 곤충들, 우리 식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경제성이 담보가 안 돼요. 미름이랄지, 군뱅이랄지, 또는 뭐 메뚜기랄지, 백감정이랄지, 또는 이런 번데기, 이런 부분이랄지, 우리 군뱅이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어느 거 하나, 이 평균적으로 경제성이 생산자가 죽으라고 노력을 했을 뿐인데, 제가 원하지 않는 세상은 뭐냐. 땀 흘려서 농민들은 일하는데, 그걸 갖다가 가져다가 대기업에서 떼돈 버는 세상을 제가 원치 않거든요. 저는 그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7가지 건축 가운데 가장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연구를 했던 것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9번, 10번까지 충분히 우리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제가 발표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한 사이클 했고 우리 농민들이 서너 사이클을 했었어요. 라이프 사이클. 그것을 5번, 6번, 7번, 8번, 9번 끌어들이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영업비밀이나 특허로 쳐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성이 뭐냐? 다른 것들은 돈이 안 돼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돈이 안 돼요. 100원 들어갔는데 120원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성 때문에 이 쌍벽기뚜라미 선택한 대목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영양성이에요. 여러 가지 영양 기능을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네랄이나 불포화지방산이나 단백질 또는 심지어 비타민 아까 말씀하신 비타민 B군까지도 이 타 곤충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것은 기토라미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또 질문해 주신 형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뭐 주식회사 2, 3부가
그 쌍별 귀뚜라미를 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그 특장점이 사실은 생산성이 높아서 생산하는 농가가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의학적으로나 그 기능성 식품으로서도 충분한 그 영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최적화해가지고 지금 그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기술을 부여하고 있는 게 특장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그 많은 세미나에 갔었지만은 이렇게 그 우리 정말 열띤 잘 들어주시고 토론도 정확하게 그다음에 알차게 해주는 이런 토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걸로써 제가 2시간에 끝내려고 있습니다만 10분 오버했습니다만 오늘로써 그 귀뚜라미 식용곤충 의료 분야의 활용과 상용화 방안에 위한 정책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